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와가지고 일본에서 또 제가 화장품을 한 무대기 사왔거든요. 그거 하울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바로 다음날 직접 화장품 패키지까지 까면서 하울을 찍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영상 편집을 하다가 막판에 영상 파일이 약간 오류가 나서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또 본의 아니게 조금 테스트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리뷰를 조금 더 얹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죠?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카테고리를 3가지 분류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본에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일본 한정 컬러나 한정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하울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나 저는 중국 브랜드 제품도 요새 좀 핫해가지고 2개 정도 사와봤거든요. 그거 같이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일본 가면은 이 외에도 막 돈키호테에서 다양한 걸 사오시는데 저는 이번에 화장품 위주로 또 많이 아무래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사와보다 보니 그 분야는 되게 적어요. 저는 옷 2벌 정도랑 그런 거는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서 낸 일본 한정 컬러나 한정 제품들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브랜드는 컬러그램입니다. 이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거든요, 얘는. 이 라인도 인기가 은근히 좀 많아요. 라이트 톤들이 또 이 라인하고 좀 잘 맞아가지고 그 라인에서 9호랑 10호가 지금 일본 한정 컬러고 국내에서는 11호, 12호가 새로운 컬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0호를 구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색을 해보잖아요? 굉장히 살짝 피치빛이 도는 듯 하면서도 조금 누디한 베이지빛이 도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일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딱 봐도 그런 컬러예요, 얘는. 그 안에서도 밀크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밀키한 재질의 컬러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사실 이 라인의 컬러그램 틴트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일본에서 사서 처음 써봤거든요. 주시잼 블러 틴트 9호 허니피치인데요. 국내에서는 8호까지만 컬러가 나와 있고 9호가 일본 한정입니다. 근데 이름 그대로 허니피치잖아요. 근데 피치빛보다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10호 있죠? 이거를 약간 스무스한 블러 틴트 재질로 만든다면 이런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컬러일 정도로 굉장히 둘이 흡사해요. 이름에서 허니피치지만 허니의 비율이 높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인기 많은 이 누디 블러 틴트는 21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국내에는 18호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또 요 앞에 두 컬러랑 다르게 약간 모브빛이 도는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 애 자체에 약간의 획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단독으로 바르면 저한테 엄청 뜨는 컬러라서 이 안에 꼭 포인트 컬러를 같이 발라서 이제 조합으로 꼭 발라주는 편이고요.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 제형이라서, 근데 또 얘가 마음에 드는 건 가볍게 올라가지만 각질이 많이 부각되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컬러를 살짝 데일리하게 쓰기엔 좀 어려운 컬러를 사왔다 보니까 손은 이 2가지 컬러에 조금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롬앤 제품이고요. 슈시레스팅 라인도 너무 유명해서 텍스처랑 이런 건 다 아시죠? 요거는 18호 주주부 잼이라는 컬러인데 국내에서는 1호부터 33호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18호만 싹 빠져있거든요. 이게 일본 한정 컬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패키지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진해 보이잖아요. 요 컬러 그대로예요. 붉은 단풍의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풀로 그냥 틴트 브러쉬 바르면 너무 진해서 입술만 동동 떠다닐 것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이거 발랐는데 뒤에 나올 어떤 립을 베이스로 바르고 얘를 바른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봄 웜톤 호환하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바르실 수 있는 컬러예요. 그 다음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 힌스의 로글로우 틴트인데 이게 또 힌스가 일본의 정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국내에는 이게 지금 딱 봐도 미니 사이즈잖아요. 이 미니 사이즈가 에이블리 단독으로 국내의 베스트 컬러 5가지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전 색상이 다 이 미니 사이즈로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18호에서 23호인가? 일본 한정 컬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22호 컬러를 사왔고요. 이게 쿨톤 베스트 컬러라고 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사와봤어요. 근데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고 저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많이 나오는 거 좋더라고요. 요새는 또 미니가 좀 인기가 많잖아요. 컬러는 얘도 약간 모브빛이 들어간 쿨톤 로즈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얘만 단독으로 발라줬을 때도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의 립이 되더라고요. 원래 그리고 이 로글로 틴트도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바르고 나서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특유의 예쁜 광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틴트 추천을 드리고, 요 힌스를 본 김에 바로 힌스의 편의점 라인업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또 롬앤이 로손인가랑 같이 해가지고 엔드바이 롬앤을 낸 것처럼 패밀리마트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작년에 파나 바이 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틴트 4종과 립스틱 4종, 크림 하이라이터 2종하고 크림 블러셔 2종? 뭐 이렇게 아마 다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중에서 제가 잘 쓸 것 같은 컬러들만 구매를 해왔는데, 일단 립스틱부터 보여드리자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 게 이게 까딱 잘못 보면은 사실 그냥 장난감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뭔가 바르기에는 약간의 유치함이 살짝, 왜냐면 제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굳이 사와야 한다면 이 두 가지 라인의 립 라인 중에 틴트는 사실 기존의 힌스의 라인이랑 크게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까라거든요, 틴트의 느낌이. 근데 립스틱은요 여러분, 진짜 그 틴트 여릿한 거 발랐을 때 그 특유의 물광 느낌 있죠? 그거를 여기서는 립스틱이 재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이거 주제부잼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요거 1호 모모 컬러를 바르고 바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얘는 착색이 잘 되잖아요. 요 립스틱 라인업은 착색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약간의 단점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입술의 표현감이 예쁜 거를 좀 중시하는 분들은 요 라인업을 사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예뻐요. 1호가 모모, 2호가 베리, 3호가 모브, 4호가 브릭인가? 가을 웜톤이어서 제가 사와가지고 뮤즈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틴트고, 얘네가 그리고 다 990엔이에요. 9,9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요 컬러그램 라인들이 9,900원이 안 할 거예요, 세일하면. 어쨌든 일본에만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런 유니크함 때문에 사오기에는 괜찮다. 그다음에 요거 두 가지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요 크림 치크, 요거는 멜팅 글로우 치크 밤이라고 해서 얘가 아마 두 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1호 모모 컬러를 사왔거든요. 제가 오늘 쓴 블러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거 핑거 퍼프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발라준 거거든요. 바를 때 너무 예쁜데, 이게 패키지 컬러를 비교해보시면 패키지 컬러는 약간 형광기랑 흰기가 좀 도는 느낌이거든요. 막상 발색을 해보면 차분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패키지만 보고 이 색이네 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약간 봄웜 브라이트나 봄웜 라이트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요거 막상 얹어보면은 살짝 붉은기 있게 올라와서 가을 웜톤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완전 추천. 그 다음에 샤인 하이라이터 밤은 1호, 2호 중에 2호 로지 컬러를 사왔는데, 그냥 이 라인업마다 하나씩 사와보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저는 크림 하이라이터를 진짜 안 써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터라는 게 저는 진짜 국소 부위만 써서 코랑 콧대에만 주로 바르거든요. 여기가 다 모공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쪽만 바르는데 이게 자칫 요만큼만 넘어와도 저의 나비존 모공에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크림 타입으로 쓰면은 모공에 오히려 더 그 펄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공이 별로 없고 매끈한 분들이 이걸로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 말고 그런 분들이 사용해주십사 발색만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인데요. 요거는 사실 일본 한정 컬러도 아니고 일본 한정 제품도 아니에요. 국내에 성수 플래그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냥 약간 립글로즈? 컬러 립글로즈 같은 느낌인데, 일반 그런 립글로즈보다는 훨씬 가벼운 텍스처긴 하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좀 진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약간의 컬러 미스로 사온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706번 스틸러 컬러를 사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겨울 다크 쪽이나 아니면 여름 뮤트가 조금 더 딥한 걸 쓸 때, 약간 요럴 때 어울릴 만한 컬러여서 사실 제가 쓰기에는 푸른기, 보랏기가 조금 많이 도는 그런 컬러였어요. 입술에 얹었을 때 막 엄청 답답하고 그럴 정도의 텍스처감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글립이라든지 피의 글로스도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걔네보단 가벼워요. 그 다음으로는 요 클리오 에센셜 섀도우 탭, 국내에는 5호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100번입니다. 치블리스라는 컬러인데 딱 봐도 요 포인트 컬러가 딱 비치죠. 그래서 얘네는 특유의 매트인데 엄청 얇고 쉬무하게 발리는 재질 뭔지 아세요? 딱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 구성이 살짝 아쉬운 게 요 두 가지 컬러는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같이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뭔가 섀도우가 아무리 팔레트에 많이 있어도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얘만 그냥 단독으로 살짝 발라주고 얘는 그냥 언더에 삼각존 채워주는 용으로 쓰기는 좋은데, 얘네 둘 다 은근 채도감이 좀 있어서 베이스 컬러로 쓰기엔 약간 애매하고 둘 다 포인트
머스트예요, 저한테는. 그게 조금 아쉬웠다. 차라리 베이스 하나, 뭐 포인트 컬러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얘만 가지고 나가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로는 이 펄이 생각보다 화이티시해요. 얘네는 되게 웜한데 얘만 약간 안에 핑크, 보라, 뭐 푸른 펄까지 약간 들어있는 그런 하이라이터? 이 조합은 사실 보기에 너무 예쁜데 활용은 제가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만든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은 에스쁘아 팔레트인데요. 요거 에스쁘아랑 일본의 치피치피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해서 낸 도쿄 베이지 컬러의 팔레트입니다. 안에 구성만 봐도 진짜 미친 데일리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도 컬러는 제 톤이 아니라 다른 톤이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일단 저는 요런 굵은 펄을 잘 안 써요. 제가 잘 쓸 수 있는 컬러는 사실 이 블러셔, 그다음에 여기 약간 쉬머하지만 조금 굵은 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매트인데 안에 펄 들어가 있는 매트 아시죠? 매트한 섀도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얘네 세 개가 다 너무 붉어요. 붉은 브라운이에요. 이 블러셔는 너무 예뻐. 저 요것만 딱 떨어뜨려서 다시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색조는 끝났고요. 아누아 또 일본의 한정 라인이 있어요. 아젤라익 엑시드 15 플러스 시카 이 라인이 일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 마스크팩 버전으로 구매를 해봤고 또 특유의 일본 마스크팩은 다 이런 지퍼백에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일본에서 사온 느낌 나서 이걸로 사와봤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거 재촬영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팩을 써봤거든요. 근데 사실 막 엄청 뭐가 특이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칙하고 진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딱 그 정도의 마스크팩이었다. 그 에센스 액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 충분한 거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좀 라이트한 데일리팩은 은근 마스크팩 떼보면 어떤 특정 부위에 이 에센스가 덜 먹여진 마스크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아주 잔뜩 잘 머금고 있다. 아누아에서 이 10 플러스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알부틴 2라고 되어 있는 세럼 마일드 요것도 구매를 해왔는데 이건 알고 보니까 한국에도 알부틴 2가 아니라 TXA4인가? 이렇게 붙어서 그냥 똑같은 라인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본에 있는 한국 브랜드의 일본 한정 제품들을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일본 브랜드 제품 블러셔는 이게 딱 봐도 너무너무 내 까라이 업핑크, 업잉크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아주 유용하게 블러셔 브러쉬도 아주 작지만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런 컬러인데 약간 PK07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죠. 이거는 여행 중에 터리스가 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블러셔를 바르는 걸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왔고 전 1호를 구매했거든요. 필스위트 치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를 샀는데 아주 잘 샀고 얘가 입자가 굉장히 곱다 보니까 그냥 일반 브러쉬 이렇게 했을 때 가루 날림이 좀 있어요. 그 점을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상 발색하면은 약간 차분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이라이터를 3개나 구매를 해왔는데 사실 하이라이터 저 맨날 코끝이랑 콧대밖에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이라이터는 저도 까마귀인지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캔메이크의 문글로우 하이라이터라는 걸 사와봤고요. 요거는 국내에 지금 캔메이크 다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없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돔 형태로 구워진 하이라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특징이 일반 이런 파우더 타입들은 긁으면 긁는 대로 뭔가 이렇게 팍팍 발색이 올라온다거나 좀 두껍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구운 형태는 굉장히 얇게 올라온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이라이터가 엄청 강조돼가지고 막 이렇게 뿅 이런 느낌은 아닌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얇게 이렇게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뒤에 두 개는 에튜세라고 하는 브랜드의 글로우 스킨 페이스 컬러 저는 1호를 구매를 했는데요.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캔메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웜한기가 올라오는 약간의 노란기가 있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살짝 올렸을 때 그게 막 티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 에나모르라는 곳 주얼리 글로우 하이라이터 저는 2호 로진가 컬러를 구매했고요. 얘도 보시면은 깎아놓은 펄 같은 거 있죠? 막상 이렇게 딱 발색해보면 반짝반짝거리는 펄들이 조금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사실 저는 그런 펄이 있는 하이라이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데에 이렇게 펄이 가 있어. 그리고 그게 이렇게 친다고 떨어지지도 않아. 모공에 이렇게 박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그래도 그 정도의 막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 여기 돌아와가지고 지금 몇 번 썼을 때 손이 많이 가는 건 이쪽에 조금 더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요거는 면세에서 제가 유일하게 구매한 제품인데 바로 스나이델의 아이 디자이너 N01호 저희 파우치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영업을 해주셨던 안에 구성을 보면 약간 까마귀들도 뒤집어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맨 끝쪽에 있는 펄은 조금 더 화려한 펄이고 밑색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에는 좀 샴페인 느낌이 나고 밑에는 좀
로지한 컬러가 밑색으로 있는 아이들이고요. 매트는 맨 오른쪽 끝에 위가 유일합니다. 일본 특유의 파우더들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곱고 퀄리티가 좀 좋아요. 일본 제품의 파우더류들이. 그래서 얘도 굉장히 그런 게 좋다. 그리고 쉬머 펄도. 얘네가 다 쉬머거든요. 얘네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는 선크림이고 요거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우연히 민조행님이라는 분의 그 릴스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11년을 사셨나봐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나 이런 데 추천템을 간혹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 편을 봤거든요. 요거는 로토라는 브랜드의 스킨아쿠아 세럼 UV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크림인데 일단 100% 유기자차 같고요. 엄청 촉촉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쿨링감이 있어서 저는 일본에서 제가 가져간 선크림 안 쓰고 내내 얘를 썼거든요. 근데 진짜 화장도 너무 잘 붙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앞에 토출구가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거랑 약간 다르게 무슨 잠수함 위에 이렇게 뭐 보려고 카메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손바닥에 덜기가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추천. 돈키호테에서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도 돈키에서 살 수 있는데 멜라노 CC 효소 폼 클렌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효소 클렌징 폼이잖아요. 보통 효소가 물을 만나면 그 활동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보통은 아예 제품으로 나올 때는 가루 타입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물이 아닌 어떤 특정 보습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 효소의 활성화를 막지 않고 되게 잘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써봤는데 뭐 효소의 효능 뭐 이런 거를 클렌징 폼으로 느낄 수는 없었고 대신 그건 있어요. 폼이 엄청 쫀쫀하긴 하고요. 그리고 얘는 확실히 강력하게 클렌징이 되는 게 느껴지는 게 뽀득뽀득해져요. 근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항상 밀크랑 약산성 클렌징 폼의 신봉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세안을 하다 보면 뭔가 누적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한두 번씩 이런 강한 걸로 써주는데 그때 쓰기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퍼프류들도 좀 사왔는데요. 이거 그냥 귀여워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포차코 키링 진짜 미치게 귀여운 거 하나를 제가 샀거든요. 그거에 영업을 당하고 그거에 입덕을 해가지고 제가 포차코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돈키호테에 이 포차코 퍼프 세트가 있는 거예요. 샀지 뭐. 핑거 퍼프 4개 들어있는 거랑 요거는 파운데이션, 요것도 왕 퍼프 하나랑 이렇게 퍼프 2개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요 로지로사는 그냥 터리스가 담아줬어요. 근데 여기 퍼프가 되게 유명하고 좋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은 중국 화장품을 일본에서 제가 사봤거든요. 사실 요새 C뷰티라고 해서 차이나 뷰티가 은은하게 핫한 거 아시죠? 근데 일단 주디돌부터 보여드리자면 얘는 약간 하이라이터나 그 베이스 정리해주는 용, 그다음에 여기에 쉐딩하는 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아, 알겠어. 근데 저 이거 고정 안 되는 팔레트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아직 주디돌 팔레트 이 컬러 아니고 다른 컬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베이스 컬러 있잖아요. 딱 봤었을 때 우리는 이미 파우더에 대한 일본의 좋은 질의 그거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발색을 해보면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는데 약간의 옛날 우리나라 파우더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찹! 하고 얼굴에 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어진 느낌.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이 밑에 하이라이터로 쓸만한 이 펄이 제일 예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인투유 얘가 진짜 진국인데요. 이게 쉐로 슈퍼매트 리벤치크 머드, 저는 EM11 루즈피치를 사왔는데 이게 리벤치크라고 하기에는 전 색상 컬러를 보잖아요? 그럼 다 뭔가 분위기 있고 딥하고 약간 브라운, 베이지, 로지 약간 이런 컬러가 진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블러셔를 올리려면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라이트 톤들은 거기서 살만한 게 없는데 이게 그냥 포인트로 쓴다 생각하고 사오기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 메이블린 파운데이션인데요. 퍼스트의 루미매트 파운데이션 전 제일 밝은 N01을 사왔거든요. 이 다음 단계인가 N10인가 20인가를 저희가 다 발색을 해봤어요. 얘네가 은근 노란기가 많이 도는 거예요. 그게 조명 밑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막 채소랑 저랑 노란기가 너무 돌지 않아? 이래가지고 결국 제일 밝은 컬러를 샀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하얀 거야. 그래서 이거 얼굴 전체는 당연히 못 쓰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샵에서 쓰는 것처럼 저한테 잘 맞는 베이스 올리고 양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만 소량 그냥 한 번 더 얹어주는 느낌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아직 다른 베이스 제품이랑 안 써봤는데 잘 붙을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긴 해요. 자, 이제 화장품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소소하게 산 거를 말씀드리자면 요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일본 푸풀이. 한국 버전도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용도 그 작은 거? 아마 올리브영에 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사실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일보러 들어가기 전에도 뿌려보고 일 보고 난 후에도 뿌려봤는데 한두 방울로도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향이. 되게 좋은 로즈 향이 그 한두 방울만으로도 엄청 퍼져요. 그리고 한두 방울이라 진짜 오래 써요. 추천. 이거 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알았어. 그다음에 제가 옷을
두 벌을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것도 웃긴 게 일본 가서 미국 제품 사왔는데 갭, 그러니까 니트를 구매했거든요.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있다 보니까 가을을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아이보리의 맨투맨 니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너무 두꺼웠으면 제가 안 샀을 텐데 얘네 소재가 좀 얇은 니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낮이 좀 덥기 때문에 얘를 입긴 좀 그래서 일단은 넣어놨는데 이거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 약간 낙낙하고 여리한 게 좀 박시한 티 있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이즈가 M이거든요. S보다는 저는 M을 입었을 때 딱 그 느낌이 잘 살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옷입니다. 가격은 제가 지금 영수증을 다 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쇼핑이었다. 그 다음에 산 옷이 요 베이프의 요것도 긴팔 티셔츠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스트릿 브랜드를 잘 몰라요. 같이 간 채소와 터리스가 또 이런 옷에 관련돼서는 또 엄청 잘 알잖아요. 그들이 이제 쇼핑하는 걸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이 제품을 봤는데 브랜드의 로고가 너무 크거나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를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딱 이 귀여운 라펜이 이 옷의 색깔과 완벽하게 똑같이 녹아들어져 있으니까 과하지도 않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핏이. 이거는 제가 S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좀 약간 애매하다고 느낀 게 제가 팔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보세 같은 거 입으면 보통 다 팔이 짧아서 이렇게 와요. 제가 이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가디건은 늘리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서 그냥 잘 입거든요. 근데 얘네가 팔 길이가 S가 이 정도 낙낙하게 내려온다? 약간 애매해요. 내려오긴 하는데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팔 길이만 따졌을 때는 M 사이즈가 제 스타일인데 얘네가 이 몸통 길이 있죠? 몸통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S를 입어도 너무 넉넉하게 몸통 길이가 이미 끝나버려서 M을 입으면 너무 더 내려오니까 약간 잠옷 입고 나온 애처럼 될 것 같아서 그냥 S로 타협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티셔츠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쿨한 느낌의 차콜이기도 하고 얘네가 약간 일반 그냥 차콜 원 컬러가 아니라 약간 워싱이 된 것 같은 그 디자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옷들이 한 여러 번 빨아가지고 입어서 약간 이런 목이 조금 쭈글쭈글해지더라도 이 워싱 탓 때문에 되게 낡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뭔가 오래 입은 그 멋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 티셔츠인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하나 사서 좀 오래 입어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티셔츠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크림에는 이 제품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옷을 구매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사온 것들 간단하게 써본 것들은 리뷰까지 얹어서 하울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본 여행은 뭐 워낙에 자주들 많이 가시니까 특히 코덕분들은 오늘 이런 일본 한정 컬러나 제품들, 뭐 일본 제품들의 그런 리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더 유용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